안녕하세요. 각각의 이야기가 영혼의 숨결처럼 스며들어 당신의 하루를 조용히 어루만지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가슴 한켠에 품고 있는 그 물음에 귀 기울여 봅니다. 그냥 잘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어렵냐? 지금부터 한 사람의 평범한 삶 속에서 피어나는 진솔한 고백을 함께 들어보세요. 그는 37, 이름은 민수였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숲이 먼저 그를 맞이했다. 15층 32평형.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뒤 이사온 집이었다. 집은 늘 깨끗했다. 아내가 청소를 좋아했고 민수는 그걸 고마워했다. 그런데도 가끔은 이 공간이 너무 좁게 느껴졌다. 숨이 막힐 것처럼. 출근길 지하철 2호선. 그는 늘 문 옆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다. 문이 열릴 때마다 사람들의 천이 스쳤다. 누군가는 커피를 들고, 누군가는 이어폰을 꽂고, 누군가는 졸고 있었다. 민수는 그들 사이에 끼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를 바라보았다. 오늘도 무사히 지나가면 좋겠다. 그게 그의 소박한 바람이었다. 회사에 도착하면 엘리베이터 앞에서 동료들과 마주쳤다. 민수 씨, 오늘도 수고 많으시죠? 라는 인사가 오갔다. 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미소는 습관이었다. 진심이든 아니든 미소는 문을 열어주는 열쇠였다. 그의 자리는 창가에서 두 번째 줄. 모니터 위에는 딸아이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6살, 아직 치아가 빠진 사진.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다. 동시에 무거워졌다. 민수는 기획팀 대리였다. 입사 12년 차. 승진은 한 번도 없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기회가 없었다. 팀장님이 민수 씨는 안정적이라 좋지 라고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안정적이라는 말은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다는 뜻이었다. 그는 그 말을 받아들이려 애썼다. 안정적인 게 어디야? 월급은 꼬박꼬박 들어오고 야근도 많지 않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자꾸만 쿡쿡 쑤셨다. 점심시간, 그는 혼자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 먹었다. 동료들은 오늘도 혼밥이야 라고 웃으며 지나갔다. 그는 네, 편해서요 라고 대답했다. 사실은 함께 먹으면 대화가 필요했다. 대화는 에너지를 소모했다. 그는 이미 아침에 집을 나서며 에너지를 다 써버린 기분이었다. 집에서는 아내와 딸아이를 챙겨야 했고 회사에서는 상사와 고객을 챙겨야 했다. 점심시간만큼은 아무도 챙기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었다. 어느 날 팀장님이 불렀다. 민수 씨, 이번 프로젝트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또 시작이었다. 그는 이미 3개의 업무를 떠안고 있었다. 하지만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거절은 배웠다. 거절하면 눈총을 받고, 눈총을 받으면 평가에 반영되고, 평가가 나쁘면 보너스가 깎이고, 보너스가 깎이면 아이 학원비가 부족해졌다. 그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다. 그래서 더 괴로웠다. 퇴근길, 지하철은 여전히 붐볐다. 그는 손잡이를 잡고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불빛이 스쳐 지나갔다. 오늘도 무사히 끝났네. 안도감이 밀려왔다. 동시에 허탈함도 밀려왔다. 이게 다인가? 그 물음이 자꾸만 고개를 들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이게 다여야지. 이게 다인 거야. 집에 도착하면 딸아이가 달려왔다. 아빠. 그 한마디에 하루의 피로가 녹아내렸다. 아내는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오늘 어땠어? 라는 질문에 그는 그냥 평소 같았어 라고 대답했다. 사실은 평소와 같지 않았다. 오늘은 유난히 무거웠다. 하지만 그 무거움을 말로 꺼내면
아내의 표정이 어두워질 걸 알았다. 아내도 피곤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청소하고 장을 보고 저녁을 준비하는 하루였다. 그는 아내의 피로를 더는 법을 배웠다. 침묵으로. 밤이 되면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뉴스였다. 정치인들이 싸우고 주식은 오르고 연예인은 이혼하고 그는 리모컨을 돌렸다. 예능 프로그램. 사람들이 웃고 있었다. 그는 따라 웃으려 애썼다. 하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웃음은 근육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였다. 그의 마음은 이미 지쳐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큰 실수가 터졌다. 고객사에 제출한 기획서에 숫자 오류가 있었다. 팀장님은 회의실로 그를 불렀다. 민수 씨, 이게 뭐야? 목소리에 날이 섰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게 전부였다. 변명은 없었다. 변명하면 더 혼났다. 그는 혼나는 법을 배웠다. 혼나면 다음엔 더 조심하면 됐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고객사가 계약을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팀장님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민수 씨, 이번 건 진짜 심각해. 집에 가는 길, 그는 술을 마셨다. 혼자 작은 호프집에서. 소주 한 병, 맥주 한 잔. 취기가 돌았다.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가며 그는 울고 싶었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남자니까, 아빠니까. 울면 안 됐다. 집에 가면 딸아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눈물을 삼켰다. 삼키는 법도 배웠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시골 할머니 집 마당. 여름밤 별이 많았다. 할머니는 부채를 흔들며 민수야, 커서 뭐가 될래? 라고 물었다. 그는 대통령이라고 대답했다. 할머니는 웃었다. 그래, 대통령도 좋고. 근데 민수야, 그냥 행복한 게 제일이야. 그 말이 지금에서야 이해됐다. 행복한 게 제일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다음 날 그는 회사에 사표를 냈다. 팀장님은 놀랐다. 민수 씨, 왜 그래? 이번 일은 내가 커버할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려고요. 그게 그의 첫 거절이었다. 거절은 무서웠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대로 계속 사는 거였다. 사표를 낸 뒤 그는 한 달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냥 집에 있었다. 아침에 딸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장을 보고 저녁을 준비했다. 아내는 처음엔 걱정했지만 곧 그의 변화를 알아챘다. 여보, 표정이 밝아졌어. 그는 웃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오랜만에 그는 작은 블로그를 시작했다. 이름은 그냥 잘 살고 싶은. 매일 한 편씩 글을 올렸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느낀 것, 딸아이의 말 한마디, 아내의 미소. 사소한 것들이었다. 하지만 그 사소함이 그를 살렸다. 글을 쓰며 그는 자신을 돌아봤다. 내가 뭘 좋아했지? 내가 뭘 잘했지? 어린 시절 그는 그림을 좋아했다. 미술학원에 다니며 상장도 받았다. 하지만 대학 진학하면서 포기했다. 안정적인 직장이 더 중요했다. 그는 다시 그림을 시작했다. 처음엔 서툴렀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붓을 들 때마다 마음이 차분해졌다. 딸아이는 그의 곁에서 색연필을 들고 따라했다. 아빠, 이거 예쁘지?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쁘네, 우리 딸. 그 순간 그는 행복했다. 그냥 잘 사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다. 블로그는 조금씩 입소문을 탔다. 사람들은 그의 글에 공감했다. 저도 그냥 잘 살고 싶은데 너무 어렵네요. 매일 출근하면서 눈물 날 때가 있어요. 댓글 하나하나가 그의 가슴을 울렸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수많은 민수가, 수많은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었다. 어느 날 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다. 민수 씨 글 책으로 내고 싶어요. 그는 믿을 수 없었다. 제가요? 네, 민수 씨 목소리가 좋아요. 있는 그대로의 목소리요. 그는 눈물을 흘렸다. 이번엔 삼키지 않았다. 아내가 안아주었다. 여보, 잘했어. 책은 나왔다. 제목은 그냥 잘 살고 싶은. 서점에 꽂힌 책을 보며 그는 멍하니 서 있었다. 내가 쓴 거라고? 딸아이는 책을 펼치며 아빠 이름이라고 외쳤다. 그는 딸을 안아 올렸다. 응, 아빠 이름이야. 그는 회사를 그만둔 지 2년 만에 다시 일을 시작했다. 이번엔 프리랜서 기획자였다.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강연도 했다. 수입은 예전보다 적었다. 하지만 마음은 풍요로웠다. 아침에 눈을 뜨면 더 이상 숨이 막히지 않았다. 창밖 아파트 숲이 이제는 덜 무겁게 보였다. 어느 날 그는 딸아이와 공원에 갔다. 그네를 태워주며 문득 물었다. 너는 커서 뭐가 될래? 딸아이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대답했다. 행복한 사람이요. 그는 웃었다. 그래, 그게 제일이야. 그는 블로그에 마지막 글을 올렸다. 그냥 잘 살고 싶은 우리는 모두 그냥 잘 살고 싶을 뿐이다. 큰 집, 좋은 차, 높은 직책이 아니라 아침에 눈을 떠도 숨이 막히지 않는 삶. 누군가의 미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삶. 내가 나로 살아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는 삶. 나는 오랫동안 잘 살아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다. 잘 살아야 한다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다. 잘 사는 건 멀리 있는 게 아니었다.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천이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느껴지는 설렘이었다. 작고 사소한, 그러나 확실한 행복이었다. 당신도 지금 힘들다면 잠시 멈춰 서도 괜찮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 마음이 원하는 소리에 귀 기울여도 괜찮다. 완벽하지 않아도, 실패해도, 울어도 그건 다 잘 살기 위한 과정이다. 그냥 잘 살고 싶은 우리 모두에게 작은 위로를 보낸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다. 글을 마치며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주황빛이 방 안을 물들였다. 아내가 다가와 그의 어깨를 감쌌다.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당신도. 그는 더 이상 왜 이렇게 어렵냐고 묻지 않았다. 어렵더라도 그래도 괜찮았다. 삶은 원래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 불완전함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안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간다. 그게 그냥 잘 사는 거였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쓰이고 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한 걸음만 더 내딛어 보세요. 그 한 걸음이 당신을 조금 더 가깝게 데려갈 테니까. 우리 모두 그냥 잘 살고 싶을 뿐이니까. 오디오 감성 낭독,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